우즈베키스탄의 한국 KTX를요? 오랜 역사를 지닌 유럽 기술을 뒤로하고 왜 한국을 선택하나요? 현지에서는 모두들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요? 그 궁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티안 크릴로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물건을 이곳저곳으로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큰 트럭, 긴 기차, 무거운 박스들 15년 동안 이 일을 잘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타슈켄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죠. 그 때문에 모든 게 노랗고 먼지투성이로 보이고 있었어요. 아래 도로에서는 자동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려고 빨리빨리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 세상이에요. 뜨겁고 먼지 많고 힘든 곳이죠. 제 책상 위에는 5개의 두꺼운 폴더가 놓여 있었어요. 각 폴더마다 아름다운 열차 사진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빠른 열차들, 비싼 열차들. 스페인 폴더에는 시속 330km로 달릴 수 있는 매끈한 은색 열차가 보이고 있었어요. 프랑스 폴더에는 한때 시속 575km에 가깝게 달렸던 열차 사진이 있었고요. 독일 폴더는 온통표와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고 정밀했죠. 일본 폴더에는 절대 늦지 않는 열차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1분도 늦지 않는 열차들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폴더가 있었어요. 저는 이 폴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고요? 한국 회사들은 속도에만 신경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열차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상을 받고 잡지에 나올 사진을 찍고 싶어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제 사막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사막은 못된 놈이에요. 상이나 잡지 따위는 신경 쓰지 않거든요. 바람이 불면 모래를 날려보내는데 그게 모든 곳에 들어가요. 그 모래는 작은 칼 같아요. 자르고 긁고 부숴버리죠. 해가 비치면 온도가 섭씨 5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바위 위에 달걀을 올려놓고 익힐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워요. 겨울에는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금속이 갈라져요.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 다시 얼었다 하면서 물건들을 부숴버려요. 크고 비싼 물건들까지도요. 우즈베키스탄에 오는 외국 회사들을 많이 봐왔어요. 멋진 기계들과 큰 약속들을 가지고 와요. 자기네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사막에서 6개월이 지나면 그 기계들이 작동을 멈춰요. 회사들은 집으로 돌아가고요. 우리에게는 고장난 장비와 빈 약속만 남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 한국 열차 얘기를 할 때마다 빈 약속들이 생각났어요. 사진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모래폭풍 한 번 못 견디는 열차들 말이에요. 수석 엔지니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이름은 샤크르조드예요. 저보다 키는 작지만 튼튼한 손과 똑똑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샤크르조드는 뭐든 고칠 수 있어요. 고장난 기계와 공구를 주면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이해하는 것처럼 기계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샤크르조드가 제 책상에 차 한 잔을 놓고 앉았어요. 피곤해 보이고 있었죠. 우리가 이 열차 제안서들을 3개월 동안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폴더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10분 후에 전화 온다고 했어요. 한국 대기업의 박도원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통화하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와서 그들의 열차를 보라고 초대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 낭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궁금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어제 박 씨가 짧은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다른 회사들과는 다른 내용이었어요. 속도 기록이나 상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모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더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문제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막 환경에서 열차를 테스트하는 특별한 방이 있다고 했어요. 샤크르조드가 직접 그들의 기계를 분해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고요. 영업 발표도 없고 멋진 저녁 식사도 없다고 했어요. 그냥 진짜 테스트만 한다고 했거든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받았어요.
박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조심스러웠어요. 한국 억양이 섞인 영어를 쓰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크릴로프 씨, 당신의 사막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더운 곳에서도 일해봤거든요. 뭔가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진이나 약속이 아니라 진짜 증거를요. 거의 안 된다고 말할 뻔했어요. 그런데 샤크르조드를 봤거든요. 눈이 흥미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샤크르조드는 뭔가를 테스트해 보는 걸 좋아해요. 기계가 진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일주일 하지만 이게 그냥 또 다른 영업쇼라면 즉시 떠날 거예요. 박 씨가 빨리 동의했어요. 이제 더욱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다시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사막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 먼지가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 먼지는 모든 구석구석, 모든 틈, 완전히 밀봉됐다고 여겨지는 모든 공간까지 파고들 거예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날아갈 예정이었어요. 그들의 열차와 테스트룸을 볼 거였고요. 하지만 뭘 발견하게 될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더 많은 약속들, 더 많은 예쁜 사진들, 제 사막만 빼고는 모든 곳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더 많은 기술들이요. 영웅의 여행은 항상 의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평범한 생각 방식으로는 앞으로 닥칠 도전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 영웅이 될 준비는 안 됐어요. 그냥 한국 열차를 믿지 않는 사업가일 뿐이었거든요. 바람이 제 사무실 창문을 덜컥거리게 하고 있었어요. 먼지와 멀리 있는 산들의 냄새를 날라오고 있었고요. 사막이 결국에는 항상 이긴다는 걸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쿵 하고 착륙했어요. 작은 창문 밖을 내려다보니 집과는 전혀 다른 도시가 보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사방에 있었는데 구름을 만지려고 손가락을 뻗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 사막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제 옆에 앉은 샤크르조드가 신이 나 보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계나 새로운 곳을 보면 항상 흥분하거든요. 저는요, 불안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집을 떠나는 게 싫었어요. 박도원 씨가 공항에서 우리를 맞아주고 있었어요. 저보다 키는 작았는데 친절한 얼굴과 조심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악수를 너무 오래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너무 많이 웃지도 않았어요. 이건 좋았어요. 너무 많이 웃는 사람들은 믿지 않거든요. 한국 기업의 공장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동차, 사람, 기차. 하지만 제대로 정리된 빠름이었어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에서 파워포인트 발표와 커피컵들을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네 열차가 얼마나 훌륭한지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박 씨가 우리에게 하얀 가운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입는 그런 가운 말이에요. 오늘은 물건을 부숴볼 거예요. 간단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모든 걸 직접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눈을 깜빡였어요. 15년간의 사업 미팅에서 누구도 저에게 그들의 비싼 장비를 부숴보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샤크르조드의 눈이 생일날 아이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하얀 벽과 밝은 불빛이 있는 긴 복도를 걸어갔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큰 기계들 사이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일하는 곳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방에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농구장보다 더 큰 것 같았어요. 벽은 금속 패널과 깜빡이는 불빛들로 덮여 있었고요. 가운데에는 철도 선로가 있었는데 이 선로가 두꺼운 유리창이 있는 거대한 금속 상자 안에 들어 있었어요. 이게 저희 사막룸이에요. 박 씨가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당신네 고향의 정확한 날씨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 지었어요. 조작판의 버튼 몇 개를 눌렀어요. 즉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비 같지만 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고요.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상자 안에 기차 선로에 모래가 때리기 시작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방 주변의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온도 섭씨 52도, 바람 속도 시속 80km, 모래 농도 최대. 이건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본 가장 심한 모래 폭풍과 정확히 같았어요. 하지만 이 폭풍은 방 안에 있는 거였어요. 이 폭풍은 조절되고 있는 거였고요. 샤크르조드 씨, 박 씨가 공구들로 가득한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직접 열차 부품들을 확인해 보세요. 분해해 보시고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제게는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샤크르조드가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향해 걸어가듯이 공구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렌치를 집어들고 인공 모래폭풍이 계속 치는 동안 열차 부품들을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빠르고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확히 뭘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6시간 동안 테스트를 지켜봤어요. 6시간 동안 모래가 작은 총알처럼 열차 부품들을 때리고 있었어요. 온도는 플라스틱을 녹일 만큼 뜨겁게 유지되고 있었고요. 바람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차 부품들이 고장나지 않았어요. 샤크르조드가 베어링을 분해했어요. 여전히 매끄럽고 반짝반짝하고 있었어요. 문 주변의 밀봉재를 확인했어요. 모래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냉각 시스템을 테스트했어요.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건 다르네요. 샤크르조드가 러시아어로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박도원 씨, 이 밀봉 설계는 유럽 열차들과 다르네요. 이건 실용적이에요. 박도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랑하거나 큰 연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더 많은 장비를 가리켰어요. 정비 도구들도 써보세요.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보시고요. 그 다음 3일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발표를 보는 대신 손으로 직접 작업을 했어요. 영업 설명을 듣는 대신 기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웠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를 고객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학생처럼 대해줬어요. 간단한 그림이 아니라 진짜 설계도를 줬어요. 다른 기후에 맞춰 부품을 어떻게 개조하는지 보여줬어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다른 회사들은 열차를 파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박 씨가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열차를 만들고 고치는 능력 자체를 팔고 싶어요. 타슈켄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손뭉치 같은 구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바다가 있었고 그 다음 산들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익숙한 갈색과 노란색의 제 사막이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 의심으로 가득했던 평범한 세상이 이제는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파트너십이 뭔가 다른 의미를 갖는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와 버렸거든요. 기술 전수가 비싼 장비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갖는 곳으로 말이에요. 샤크르조드가 노트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개조 계획들이었어요. 개선 아이디어들이었고요. 이미 기술을 그냥 조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하는 엔지니어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아직 앞에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열차가 우리의 불가능한 사막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걸 설득해야 했거든요. 타슈켄트의 회의실이 전쟁터 같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12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긴 나무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정부 장관들, 철도청장들, 금융 전문가들. 모두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앞에는 두꺼운 폴더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맨 앞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와 있었어요. 샤크르조드가 사막 시뮬레이션 룸에서 열차 부품을 테스트하는 사진들이었고요. 한국 장비가 모래와 더위를 얼마나 잘 견뎠는지 보여주는 숫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테이블 주변의 얼굴들은 의심스러워 보이고 있었어요. 몇몇은 화가 나 보이기까지 했어요. 카리모프 장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한국 기술이라고? 박티안, 이건 말이 안 되네. 스페인은 우리 지역에 경험이 있어. 프랑스는 유명한 열차가 있고. 독일은 세계 최고의 기계를 만들지. 일본은 절대 늦지 않고. 한국인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파트너십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실용적인 사람들은 그런 말이 약하고 어리석게 들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신 노트북의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샤크르조드가 만든 비교표가 나왔어요. 우리 사막에서 작동하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스페인 회사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브로슈어는 보여줬지만 기술 도면은 공유하려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프랑스 회사는 자기네 설계를 국가 기밀처럼 보호하고 있었다고 말했고요. 독일 회사는 우리를 영원히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정비 계약을 하자고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샤크르조드에게 진짜 설계도를 줬어요. 계속 말했어요. 냉각 시스템을 직접 개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우리 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키고 싶어 했어요. 라시도프 부장관이 의자의 등을 기대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 떠 있었어요.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동하는 열차지 학교 수업이 아니야. 이게 바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제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바람에 먼지가 휘날리고 있었고요. 태양이 가차없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라시드, 같은 동료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름을 불렀어요. 스페인 열차가 새벽 3시에 키질쿰 사막 한복판에서 고장나면 어떻게 돼? 그들의 기술자가 모래 손상을 이해하기를 기도하는 거고. 승객들이 더위 속에 앉아있는 동안 돈을 잃는 거지. 다시 돌아서서 회의실을 마주했어요. 모든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훈련받은 엔지니어들이 같은 문제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진단해. 우리가 현지에서 만들 수 있는 부품으로 고쳐.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개선해. 샤크르조드가 일어났어요. 보통 정치적인 회의에서는 조용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기술적 진실이 편안함보다 더 중요했어요. 5 제안서를 모두 테스트해봤어요.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스템을 정비할 수 없다면 스페인의 속도는 의미가 없어요. 지식을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면 프랑스의 명성도 의미가 없고요. 영원히 그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독일의 정밀함도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그 수준에 도달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면 일본의 신뢰성도 의미가 없어요. 회의실이 소란으로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세계 언어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유스포프 교통장관은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십에 국가의 미래를 걸 수는 없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이납 카리모바가 말을 했어요. 그녀가 말하면 모든 사람이 들어요.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정리된 폴더를 한 부씩 놓았어요. 5 회사 모두의 정비 기록을 4주 동안 연구했어요. 사막 환경에서 한국 시스템은 긴급 수리가 23%나 적게 필요했어요. 그들의 현지 훈련 프로그램으로 기술자들이 외국 도움 없이 94%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고요. 숫자였어요. 데이터였어요. 사실이었고요. 엔지니어와 경제학자들로 가득한 회의실에서는 이런 게 감정이나 옛 관계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거든요. 또한 자이납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 제안서에는 우리 대학의 철도공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교체 부품을 만드는 현지 공장을 세우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했고요. 3년 후에는 완전히 독립할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테이블 주변의 얼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실용적인 사람들이 실용적인 해결책을 인정할 때 생기는 그런 변화 말이에요. 라시도프 부장관이 조용히 하라고 손을 들었어요. 박티안, 새로운 종류의 파트너십에 모든 걸 걸어보자고 하는 거야. 어떤 보장이 있지? 어떤 기술에나 있는 똑같은 보장이에요. 대답했어요. 그걸 이해하고 정비하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요. 차이점은 한국인들이 우리를 무력하게 두는 대신 이런 능력들을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투표는 박빙이었지만 명확했어요. 찬성 7명, 반대 4명, 2명은 투표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회의실에서 나가면서 악수를 하고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 때 이 승리가 단순히 계약을 따내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의심하는 구매자에서 기꺼이 협력하는 파트너로 건너간 거였어요. 기술 사용자에서 기술 소유자로 말이에요. 샤크르조드가 기술 도면들을 모으면서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웃고 있었어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시작이에요.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거 말이에요. 시련은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6개월 후 타슈켄트 철도 관제센터에 서서 컴퓨터 화면에 춤추는 숫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숫자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거든요. 속도 시속 247km, 실내 온도 섭씨 22도, 실외 온도 섭씨 48도.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UTY EMU 250 열차가 타슈켄트에서 부하라로 가는 첫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설계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영하는 우리 열차가 대부분의 외국 기술을 망가뜨리는 사막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컴퓨터 화면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변화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샤크르조드가 제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져 있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한국 기술에 대해 확신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자기가 조작하는 기계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뒤에는 우리 훈련 프로그램을 졸업한 4명의 젊은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20년간 일해온 전문가들처럼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고요. 사무 차량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샤크르조드가 보고했어요. 지난달에 우리가 개조한 냉각 시스템이 원래 한국 설계보다 12%나 더 잘 작동해요. 우리가 개조한이라는 말이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줬다나 우리가 설치했다가 아니라요. 이게 바로 우리 여행의 진짜 보상이었어요. 첨단 열차를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첨단 열차를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걸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게 된 거였어요. 박도원 씨가 이 특별한 첫 여행을 위해 와 있었어요. 그의 한국팀은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성공한 거였어요. 새로운 철도 공학 프로그램에 40명의 학생이 지원했어요. 박도원 씨가 무심하게 언급했어요. 내년에는 당신네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에게 사막 운영에 대해 가르칠 거예요. 관제센터의 큰 창문을 통해 우리 열차가 사막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 속으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389명의 승객을 태우고 한때 우리 기후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속도로 부하라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를 싣고 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상황도 바뀌었어요. 한때 제 선택을 비판했던 카리모프 장관이 이제는 한국 파트너십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알리는 위원회를 이끌고 있었어요. 지난달에는 5개국 정부 지도자들에게 연설을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단순히 열차를 산 게 아닙니다. 말했어요. 우리 자신의 교통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산 거예요. 부하라역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UTY EMU 252 3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기술적 문제 없음. 승객 만족도 96%. 하지만 우리 변화의 진짜 시험은 더 조용한 순간들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제 우리 엔지니어들의 정비 보고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불만이나 한국 기술 지원 요청 대신에 개선을 위한 세세한 제안들을 발견했어요. 우리 운영 조건에 특별히 맞춰 설계된 개조 아이디어들이었어요. 샤크르조드의 실용적 사고가 우리 전체 기술팀에 퍼져 있었어요. 이제 외국 전문가들이 우리를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를 가지게 됐어요. 최고의 파트너십은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지식을 나누는 것 위에 세워진다는 걸 이해하는 거였어요. 벽에 걸린 우리 철도 지도를 바라봤어요. 부하라까지의 노선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590km였어요. 히바까지의 노선은 건설 중이었고요. 누쿠스까지의 노선은 계획 중이었어요. 완성되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형을 가로지르는 1216km의 고속철도를 갖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그 지도에서 교통노선 이상의 것을 보고 있었어요. 바뀐 생각의 물리적 증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속도보다는 믿을 수 있음이 중요해요. 명성보다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사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제 성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목표와 결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목표에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엔지니어링 자신감, 기술적 독립성, 그리고 양쪽 모두를 성장시키는 파트너십 말이에요. 한때 먼지와 의심만 날랐던 사막 바람이 이제는 대부분의 외국 기술을 무너뜨리는 지형을 가로지르는 우리 열차들의 소리를 날라오고 있었어요. 내일은 국가인프라위원회에 보고서를 쓸 예정이에요. 숫자와 차트와 예산 계획을 포함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쓸 거예요. 두려운 고립 대신 자신감 있는 파트너십으로 도전에 맞서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서요. 영웅의 여행은 결코 정말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도전들을 다르게 맞서고 있어요. 더 이상 외국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의심 많은 고객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기술적 미래를 건설하는 유능한 파트너예요. 사막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잔인하고 용서가 없어요. 여전히 약한 기술을 망가뜨리고 빈 약속을 깨뜨려요. 하지만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거친 땅에서는 그게 성공과 실패, 의존과 독립, 두려움과 자신감 사이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요. 변화의 철길은 양쪽 방향으로 이어져 있어요. 단순히 도시들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여행이 시작됐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가능성들을 연결하고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